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른다. 이 영화 빅쇼트나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은요, 이 주가가 떨어진다, 폭락한다, 경제가 무너진다 는 쪽에 베팅을 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기는 인물이 나옵니다. 헤지펀드 사이언 자산운용의 마이클 버리는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미국 부동산 시장의 몰락에 승부를 걸어서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요. 바로 이 전설적인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 최근엔 테슬라와 코인이 폭락한다는데 베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이클 버리는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더 이상 베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코인에 대해서도 거품인 건 맞지만 하락 포지션을 풀었습니다. 자, 이 어떤 자산이요,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엄청난 거품이 낀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버블은 터질 때까지 버블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을 한다는 건 엄청난 기다림 그리고 괴로움이 수반됩니다. 자, 이 테슬라와 코인 정말 거품입니까? 거품이어서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까요? 혹시 더 큰 거품이 끼는 건 아닐까요? 이번 주말에요, 영화 빅쇼트를 한번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0월 30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첫 곡은 이하이의 허수아비.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이하이의 허수아비였었고요. 그 영화 빅쇼트, 저도 이제 방송에도 많이 언급하고 투자 카페 이런 데서도 이제 빅쇼트가 공식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숏, 떨어지는 쪽에서 이제 오히려 수익을 내는, 그래서 빅쇼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화 한번 이번 주말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막 영화 쪽에서 뭐 영화전 보면 좋은 꿀팁 이런 것도 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보시고 저 영화 GB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영화 빅쇼트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인버스라는 거, 주가 하락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282번님, 주식의 주자도 모르다가 이 방송 들으면서 슬슬 하고 싶네요. 아주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파이팅 하려고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박현숙님, 소장님 말대로 틀어만 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자 될 수 있는 거죠. 책임지세요. 책임은 못 지지만은요,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고 틀어만 놓으면 돼요. 틀어만 놓으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어 공부처럼 영어도 많이 들으면 귀가 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방송도요, 많이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 그냥 이해가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문자 참여 샵 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여기 골뱅이 SBS 빅머니에 오시면은 목돈연구소의 저희 패널들 사진도 있고 주린이쇼에서 소개됐던 ETF 종목들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자, 근데 이 주식학 개론 코너는 저희가 차트를 지금 많이 오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시면은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확실하게 학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있죠. 승지연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문표님, 주식학개론으로 차분히 이론도 쌓아가 보는 시간, 파김치 담그며 듣습니다. 토요일은 내가 요리사 해주셨습니다. 요리사신데요, 진짜. 파김치를 못 담그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저도 못합니다. 저는 못하는데 우리 이문표님 파김치까지 담그면서 좋다. 박정근님, 하청아님 말씀 듣고 주식 투자하면 주식 계좌가 화창해질 것 같아요. 크크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도 참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한번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어려워요. 책을 몇 권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저희의 어쨌든 목적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뭐 되게 잘 앞에 분석을 하더라도 네. 이 시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사실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 종목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잡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되게 어렵긴 어렵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레이딩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식 그럼요. 투자에.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캔들 했었고 네. 또 이동평균선 했었고 뭐 상승, 잉태형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그림으로 좀 네. 봐달라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 기술적 분석 순서가 처음에 봉 차트, 네. 두 번째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세 번째가 추세 분석, 네. 네 번째가 네, 패턴 패턴. 분석, 다섯 네. 번째가 거래량,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보조지표. 보조지표, 뭐 스타캐스틱, MS, 뭐 RSI 뭐 이런 네. 거까지 다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1번, 2번을 우리가 못 끝내고 있어요. 봉차트와 이동평균선을. 네네네. 거기를 오늘 심화학습합니다. 다시. 그렇죠.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제 상승 잉태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딱 책에서 보시면은 딱 정답처럼 무조건 이게 이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커다란 양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거와 똑같은 이제 상승 잉태형을 찾으려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봉 캔들을 좀 붙여서 봤을 때 그 하락을 좀 잡아먹는 양봉들이 연이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저는 이제 상승 잉태형으로도 포함을 시켜서 좀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림으로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두 가지 모두 다 좀 똑같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상승 잉태형이 나오는 그 기준점은 이제 좌측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의 음봉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양봉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하락을 점점 장악해가는 그런 캔들이 나왔을 때 연속봉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네. 장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그 포인트인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차트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네, 지금 한번 차트를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좌측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때 이런 마음일 거예요. 바닥이 어디야 대체? 그렇죠. 어디까지 떨어져? 막 이런. 네,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성급하게 추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하락이 끝나고 정확하게 이제 이평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네.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우하향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네. 역배열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있구나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락들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캔들이 굉장히 좀 양과 음이 이제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매도 매수와의 싸움. 그렇죠. 네. 이제 기싸움 더 이상은 떨어질 수 없어.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이 종목은 사야 돼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상당히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커다랗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네. 이제 그때를 이제 상승 잉태형의 이제 끝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날부터 사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추세가 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도 가능을 하긴 한데 사실 이 큰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에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락하는 부분들을 양봉 캔들들로 이제 잡아가는 그 시점이 나오는 첫 번째 라인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좀 투자를 했을 때 좀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이게
이제 하락은 끝났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하락이 끝났다라는 게 네.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예시로 드릴 수 있는 차트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 이 하락을 하다가 이 추세가 멈추고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하락을 했었을 때 그런 이벤트들이 소멸이 됐고 이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작 라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겠지만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단기적으로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라인에서 투자를 하면은 뭐 기간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로만 좀 보시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상승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중장기로 좀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또 단기 이평선들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두 가지를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두 번째도 똑같이 우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돌아서면서 이 작은 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는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이제 장악을 해버렸고요. 네.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양봉 캔들들이 조금씩 조밀하게 모아주면서 이 하락하던 이 선 자체를 다시 조금 뛰어넘는 네.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어쨌든 차트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었고 하락이 멈추던 그 라인에 그 이제 횡보하던 그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뭐 당연히 이 종목별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투자 시점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고 우리가 투자 시점을 잡았을 때 상당히 승률이 높은 자리다. 뭐 100%는 아니고요.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은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성공률을 좀 자랑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많이 떨어지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 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그림에서는 이제 줄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네. 그 줄 부분이 보시면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던 그 음봉 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전에 보시면 세 가지 3일 동안에 또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 하락 부분들 좀 잡아져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일정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추세 분석에서 배우겠지만 이 이제 수평 추세선을 부서뜨리면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만약에 저걸 하겠습니다. 뚫었다가 샀는데 또 떨어지면 이제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케이스지만 저 그림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요 테크닉 하나 가르쳐드리면 쭉 우하향합니다. 계속 네. 떨어져요. 어디까지 하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쭉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횡보로 하락일 것 같아 하는 순간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갉아먹는데 네. 그 다음에 느닷없이 장대 양봉 같은 걸로 네. 떨어지기 직전에 그 횡보 라인을 네. 다 잡아먹고 올라간다. 그렇죠. 요때 올라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캔들이 나올 때 충분히 이제 매수 시점으로 포착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선들을 그어놨는데 첫 번째 차트도 똑같습니다. 네. 이 선을 그었을 때 그 해당 라인을 돌파를 했다가 당연히 그 라인을 다시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돌파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부근에서 움직인다라면은 충분히 기다리게 됐을 때 뭐 물론 차트라는 거는 과거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을 맞춰간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났었던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좀 일반적인 시세를 좀 분출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걸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은 우하향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신고가를 이루는 그런 종목군들처럼 시세가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유리한 가격대에 들어가서 보다 더 편안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상승 잉태형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으로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엄청 떨어진 이미 상황인데 네. 근데 마지막에 횡보가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끝났나 보다 할 때 완전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걸 그렇죠. 깨트리고 무너질 때
실은 그때가 엄밀히 말하면 바닥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 밑부분에서 막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횡보하고 싸울 때는 맞습니다. 질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횡보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세가 분출이 돼서 뚫어줄 때. 무너지고 네. 그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뚫어줄 때. 네, 그때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한번 무너졌다가 올라갈 때 사라. 이평선으로도 한번 또 볼까요, 우리? 이동평균선으로도. 네, 이동평균선으로도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0선이랑 120선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네. 어차피 떨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승 인태형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할 때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봉 차트를 보시고 좀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60선과 120선 그러니까 즉 3개월짜리랑 6개월짜리의 그런 중기적인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점에서 단기 평선들 5일선과 11선 그리고 좀 생명선으로 알려져 있는 21선 자체가 뭐 21선에 눌림목이 나왔던 거나 네. 아니면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잠시 이제 좀 조정이 나와서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약간의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그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 차트로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세 번째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이건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좀 그려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50, 20, 60, 1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60과 120이 우상향하고 있죠. 네.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평선들이 똑같이 정배열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이제 보통은 10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쭉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저 노란색 선인 20선 자체를 안 깨지는 게 상당히 좋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단기 분봉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분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분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분봉이든 일봉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똑같은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5일선이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단기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내가 언제쯤 좀 정리하지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20선 생명선이 깨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봉 차트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동그라미 친 그 부분 이제 60선과 120선이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선이 깨지지 않는 생명선이 깨지지 않는 라인까지 끌고 가시다가 해당 라인이 이탈이 됐을 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시 옆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오다가 횡보를 하면서 120선에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눌림목이라고 해서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횡보를 하면서 가격을 좀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다시 재접근을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되는 부분을 좀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제 5일선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10일선이고 뭐 15일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60일선, 120일선. 그래서 이렇게 단기의 이동평균이 있고 뭐 네. 중기, 장기의 이동평균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작은 그게 다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장단기가 쫙 붙어 있을 때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힘이 응축되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왼쪽 부분인 거예요. 다 그렇죠. 몰려 있죠. 네. 저러다가 첫 번째 어마어마한 큰 갭 상승이 하나가 딱 떠버리면서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단기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은 위로 튀겠죠. 그렇죠. 예, 저럴 때 오히려 이제 끝났네라고 보기보다는 네. 큰 시세의 시작이다라는 용기를 그렇죠. 내시는 게 오히려 확률적이 높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소위 말하는 붙어 있기 때문에 단기라 치고 올라가면 중장기도 같이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때 일단 사라는 저 첫 번째 동그라미가 매수 신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5일 평선의 이런 생성 원리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힘이 응축되고 있고 비슷한 가격대에 움직이다가
하나의 가장 큰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의 평균값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5일 이동평균선은 이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른 네.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네, 저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은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서 바로 우리가 상승하기 전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이 상승하는 흐름이 적어도 4거래일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캔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적어도 4번의 봉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의 또 양봉이 또 나오면 이젠 진짜죠. 그렇죠. 네, 또 세우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해서 4가지 봉이 지나갔을 때 사실 그 봉이 나왔던 그 위치 부분을 절대 깨지를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장대 양봉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평선 자체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배열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은 이 5일선, 11선, 20선 그리고 60선과 120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확정이 이게 되죠. 네, 추세가 됩니다.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이 크게 깨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동평균선이 평균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해 나가고 하나 더 보죠. 네, 끌고 가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차트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똑같아요. 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잡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보셨을 때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나머지 이제 이동평균선이 딱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네. 응축입니다. 싸움이야. 다 매도, 붙어 매수. 있다가 네. 이제 응축하다가 똑같이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종가보다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단기 이동 평균선을 계속 영차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음봉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날 올라갔었던 첫 번째 그 양봉 캔들의 종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왼쪽 끝에 저 동그라미 보십시오. 보이는 그렇죠. 라디오. 네, 그렇게 되셨을 때는 이게 가격이 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동평균선 자체는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이 해당 라인들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똑같이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20선이 깨지는 부분인데 네. 사실 그 20선이 깨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이제 리스크적인 관리를 했을 땐 사실 저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절반 맞습니다. 정도는 네,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서 수익을 확정을 짓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60선까지 깨게 됐을 땐 다 전량 정리를 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정리를 해도 수익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 그렇죠? 60선이라는 게 초록색 라인입니다. 네, 여러분. 초록색 라인이고 저 그래프에서. 네, 보통 이렇게 응집돼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60과 20선 라인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네. 이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거리가 먼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이 멀어지게 됐을 때는 사실 평균값의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그림에선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네. 마지막 맨 오른쪽에 최고점까지 가기는 갔지만 네, 우리가 차트 분석으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안정적이고 네. 발목을 잡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봉 그림, 이 캔들 그림,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 그림 중에서 일단 한 가지 정도를 네. 테크닉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히다 보면 그렇죠. 다른 매매법도 좀 이해가 딱딱 가요. 책 보시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도움 받으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좀 기술적 분석 이어갑니다. 이제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학개론 헤르마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